자,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소식이 있어요. 좀비 코인을 위한 변명. 포브스, 리플 등 20개 코인을 직격하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포브스면은 뭐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그 경제 잡지에서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20개 코인을 직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깠단 얘기예요. 자, 뭐라고 깠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이제 리플 CEO죠. 자, 뭐라고 깠는지 보시면 이 20개 코인이 투기적 거래 외에는 쓰임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브스라는 이 경제 잡지에서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카르다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18개 해서 총 20개 코인을 좀비 코인이다라고 직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20개 코인들은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기분 좋겠어요. 좀비 코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는 이제 20개 코인별로 활동 개발자 수, 또 트레저리 규모, TVL, 연간 수수료 수입, 또 수수료 수입 대비 시총 비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20개 코인들이 왜 좀비인지를 조목조목 접었다고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쭈르륵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 XRP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죠, 에이다. 자, 비트코인 캐시, BCH, 라이트코인, 뭐 그리고 쭉 있어요. 이렇게 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네요.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수한 괜찮은 코인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뭐 알고랜드라는 코인도 있고 또 플로우 있죠. 또 메타버스에서는 또 뭐 선두주자 중에 하나이죠. 자, 플로우라는 코인도 있고. 자, 이런 코인들 이렇게 이제 유수한 코인들로 테조스라는 코인도 있네요. 이런 코인들을 넣고 완전히 이게 좀비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좀비라고 한 이유를 보면 말이죠. 자, 먼저 이제 리플을 보죠. 리플을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리플이래요. 자, 이 포브스는 지난해 리플랩스, 그러니까 리플의 회사죠. 리플랩스가 거둔 연간 수수료 수입이 60만 달러가 채 안 된다라며 국제 지급 결제망,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을 대체해서 이제 리플 XRP를 쓰겠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또 스테이블에 위협받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이제 리플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올해 말경에 이제 출시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뭐 그런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주 근시안적인 얘기예요. 이 포브스라는 회사가 얘네들이 엉터리예요. 얘네들이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지금요? 아무것도 몰라요. 보세요. 연간 수수료 수입이 60만 달러가 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그 리플 XRP가 지금 SEC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리플 XRP와 이제 리플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송 중이라 리플 가격도 잘 못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을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 당연히 뭐 소송 중에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이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국제 지급 결제망을 대체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온데간데 없다고요? 무슨 도전 정신이 온데간데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대체하려고 해도 지금 뭐 소송권이 일단 어떤 종결이 돼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스테이블 코인에 위협받는 처지는 뭔 스테이블 코인에 위협받는 처지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코인이 아니에요. 지금 USDT도 있고 리플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걸 산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이기 때문이죠. 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을 뭐 사놓고 그것이 오르기를 바라고 누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려면 차라리 뭐 달러를 사지 뭐하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어요. 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위협받는 처지라고 말한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뭔 전문가겠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불나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에이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대요. 자, 에이다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잡겠다며 2017년에 출범했지만 뭐 컬트적인 주장자만 있을 뿐이라고 일가를 했대요. 일가를 뭐 누가 뭐 자기들 입 달렸으면 다 일가를 하겠죠. 멋대로 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포브스가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이 시총 7위 284억 달러, 에이다가 시총 10위 16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것들은 굴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굴욕적이긴 뭐가 굴욕적이에요.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에이다도 그래요. 뭐 에이다가 뭐 당장에 뭐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에이다가 당장 잡을 수 있겠어요? 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멋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께서 거기에 이제 부안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말이죠. 유즈 케이스가 미약하고 수수료 수입 대비 시총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을 굳이 반박하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수수료 수입 대비 시총이 과도하죠, 당연히. 수수료 수입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리플과 SEC가 이제 소송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수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시총이 과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이것은요, 한꺼번에 이제 올가매가지고 한꺼번에 비판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그 쓰임새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느냐고 따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나 에이다 측에서, 그러니까 리플 측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코인들 뭐 제대로 쓰임새가 있냐, 이렇게 리플이 따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 뭐 다른 코인들 뭐 쓰임새가 얼마나 리플보다 뛰어납니까? 리플만큼 쓰임새가 분명한 코인이 없어요. 전체 코인을 통틀어서요. 지명도를 가지고 쓰임새가 확실한 그런 코인, 그게 리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쓰임새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느냐고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슨 쓰임새가 리플보다 훨씬 낫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훨씬 낫기는 뭐가 나요? 비트코인 쓰임새는 리플만 못해요.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의 그 암호화폐이고 암호화폐의 대명사죠.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을 뿐이지 비트코인에 쓰임새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뭐 그 어떤 그 결제를 한다거나 뭐 송금을 한다거나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리플보다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수수료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누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쓰려고 하지를 않죠. 비트코인은 거의 쓰임새가 없는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여러 코인들이 탄생하고 그러죠. 이더리움이 오히려 어떤 그 실용성 면으로는, 그 쓰임새 면으로는 이더리움은 그래도 꽤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리플은 억울한 것이 많을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3년째 생사를 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어요. 자,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송이 그때 시작됐죠. 지금까지가 3년이 넘었어요. 만 3년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투사에게 너무 가혹적 평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부분적인 승리라면 이제 지난 7월 13일 날, 작년 7월 13일 날이요. 토레스 판사가 부분적인 승리, 그러니까 중요한 승리죠. 부분적인 승리라고 하지만 중요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요한 것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이 중요하죠. 리플 XRP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했죠. 자, 아주 중요한 승리예요. 부분적인 승리면서 중요한 승리예요. 그런 투사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뭔 가혹한 평가를 지들이 하든가 말든가 하지. 포브스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아요? 뭔 가혹한 평가고 뭐고 할 것도 없고 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지들 멋대로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또 이런 거 보시고 또 뭐 리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지금 이런 방송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플은 태생적으로 중앙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송사까지 겹쳐서 전열이 흐트러지기도 했고요. 리플보다 나중에 나온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2인자로 등극하고 솔라나가 민코인을 앞세워 혜성처럼 빛을 내는 사이에 리플은 크립토월드의 추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리플뿐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중앙화 논란이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중앙화예요. 모든 코인이 회사에서 발행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러죠. 중앙화가 안 된 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트코인 빼놓고는 다 중앙화된 코인이에요. 자, 또 뭐 송사까지 겹쳐서 전열이 흐트러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송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소송이 있으면 뭐 소송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들은 뭐 참아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소송을 걸고 뭐 나왔는데 SEC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도 이제 끝날 때가 그런데 이제 지금 돼가고 있죠. 자, 리플보다 나중에 나온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2인자로 등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리플보다 나중에 탄생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순위가 지금 2인자라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나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그 다음 2위겠어요. 나중에 나온 코인이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암호화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2인자로 뭐 등극할 수 있죠. 이게 시총 기준이죠. 자, 그리고 솔라나가 민코인을 앞세고 혜성처럼 빛을 내는 사이에 리플은 뭐 크립토월드의 추세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면서 솔라나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리플은 못 오르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라나 말이죠. 솔라나 30만 원까지 갔다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10,000원이었어요. 30만 원에서 10,000원으로 수직 추락했어요. 그때는 이런 얘기 못 했다고요. 아무도 뭐 솔라나가 뭐 혜성처럼 뭐 빛을 낸다 이런 말 못 했어요. 그때는 솔라나를 놓고요. 솔라나를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30만 원에서 10,000원 초반까지 그 추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솔라나를 욕했겠어요. 그런 솔라나가 작년 초부터 10,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작년 초부터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솔라나가 지금 뭐 20만 원이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솔라나가 뭐 애초에 계속 잘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라나 이렇게 올랐는데 뭐 리플은 뭐 지금 못 올랐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지금 뭐 그 현상만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이건 이제 리플을 욕하기 위해서 이 짜맞추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리플이 그 어떤 다른 코인보다 이제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뭐 리플만 뭘 잘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게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이 시장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끌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자신들이 인기를 그냥 얻는 것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포브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요, 세계 유수의 경제 잡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겠어요? 투자자들은 에이, 리플 끝났구나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아무에게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요. 그동안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손바뀜 됐고 또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기사들 보면서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갈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투자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만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뭐 이 정도는 약과예요, 여러분. 도무지 들고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이제 마구마구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뭐 시장 분위기에 어떤 뭐 소식들이 나오고 그러면 뭐 그것이 기정사실인 줄로 여러분 믿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얘기들, 지들 기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떠들어대는 얘기들, 그런 거 믿고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평생 가도 돈을 벌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세요, 여러분.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